스티어링 비헤이비어에 대한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어링 비헤이비어 클래스, 조종행동 클래스는 비클이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계산을 해주는 그런 클래스인데, 먼저 호출 순서를 보도록 하면 메인 부분부터 시작을 하니까 메인 부분에서 게임 월드를 호출을 시키고, 그 게임 월드의 업데이트 내부에서 비클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럼 비클 업데이트해서 얘를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조종 힘이 필요하죠. 그 조종 힘을 스티어링 비헤이비어의 객체에서 계산을 합니다. 호출 순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게임 월드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면 게임 월드의 업데이트 내부를 보면 이렇게 비클을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비클을 업데이트 시키는데 포문으로 이렇게 돌리죠. 비클 자체가 하나가 아니고 다수이기 때문에 그 비클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려서 비클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이 비클이 뭐냐면 움직이는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의 내부를 보면 이게 비클의 업데이트인데, 일단 호출 순서가 메인 부분부터 게임 월드를 호출하고, 그 게임 월드에서 비클을 이런 식으로 호출하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내부를 보면 위치점을 옮겨주기 위해서 힘을 계산을 해주는데, 그 힘을 계산을 해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스티어링이라는 조종행동 객체의 calculate의 멤버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조종 힘을 계산해서 받아옵니다. 이 조종 힘을 가지고 비클의 현재점을 변환을 시켜주는, 이동을 시켜주는 게 아래 코드가 되겠고, 조종행동의 calculate의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종행동의 calculate인데, 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힘을 계산을 해서 그 힘을 리턴을 시켜주는 함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티어링 포스를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전에 먼저 그 값을 초기화해주는 거고,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f else 문을 해주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조종행동 내부에 무리짓기라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무리짓기가 뭐냐면, 보면 무리짓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분리, 정렬, 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객체 하나가 있으면 그 움직이는 객체에 일정의 레인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레인지 반경 내부에 어떤 객체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어떤 객체가 존재를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분리행동이 돌아가면, 분리행동이 적용이 되면 이 기준 위치의 레인지 내부에 있는 다른 객체들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준 위치에 대한 객체를 벗어나는, 분리되는 그런 힘이 나오겠죠. 그런 힘을 계산을 해주는 거고, 반대로 결합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는 힘이 되겠죠. 결합은 분리는 빠져나가는 힘이고 결합은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는 힘,
그리고 정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 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얘를 뭐 정렬을 시켜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기준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좌표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 좌표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 좌표점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 좌표점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일정 위치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일정량 떨어져서 정렬을 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레인지의 내부에 이 객체들이 지금 4가지가 있는데, 즉 레인지 내부에 속해 있는 다른 객체들을 찾아줘야 되겠죠. 찾아줘서 이 4개에 대한 부분만 조종 힘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레인지 내부에 있는 객체들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2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if, else로 나눠놨는데, 먼저 if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아래는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코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이 객체 내부의 이 레인지, 범위 내부에 다른 객체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 외부에 있는 거는 레인지 밖에 있으니까 조종힘이, 이렇게 무리짓기의 조종힘이 적용이 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 레인지 내부에 있는 부분만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레인지 내부에 있는 이 객체들만 어떤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표시를 여기서는 불형 타입의 멤버 변수를 사용을 해서 태그라는 불형 타입을 사용을 하는데, 이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태그를 true로 변경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거는 반대로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종 힘을 적용을 시킬 때 이 태그를 가지고 true면은 내부에 있는 거니까 적용을 시키는 거고, 반대로 false면은 외부에 있는 거니까 적용을 시키지 않겠죠. 그 true, false를 갱신, 설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위에 있는 게 되겠고, 그래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서치를 한 다음에 태그 값을 true, false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즉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서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공간 분할하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흰색 배경 화면이 렌더링 되는 이제 화면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을 하면 일정량 이런 식으로 화면을 분할을 시켜줍니다. 화면을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켜줘서 먼저 각각에 대한 비크를 서치를 하기 전에 이 공간에 대한 렉트, 한 영역에 대한 렉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비클에 대한 이 레인지 부분 있죠. 이게 지금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레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이거를 또 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충돌 반경하고 공간 분할하기에 대한 이 렉트 부분하고 먼저 충돌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충돌이 일어났으면은 그 충돌 일어난 내부에 대한 내부로 들어가서 그 내부에 속해 있는 비클들을 서치를 시켜줍니다. 이럴 경우에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각각에 대한 객체를 서치를 시켜주는 것보다 좀 더 높은 비용을
낮은 비용을, 좀 더 낮은 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비클 자체에 대한 개수가 만약에 적을 경우, 비클에 대한 개수가 적을 경우에는 공간 분할하기가 반대로 비용이 또 커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어쨌거나 공간 분할하기에 대한 개념은 각각에 대한 렌더링 되는 그런 화면 크기를 분할을 시켜줘서 하나에 대한 렉트를 먼저 충돌 체크를 해주고 그 내부에 있는 비클들을 서치를 시켜준다. 이러면은 전체에 대한 비클을 서치를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고, 아래에 대한 소스 코드가 공간 분할하기를 이용해서 기준점에 대한 비클의 반경 내부에 있는 다른 객체들을 찾아주는 게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간단히 보면은 if문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공간 분할하기가 아닐 경우에 아래 문이 실행이 되겠죠. 아래 문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조종 행동이 현재 분리나 정렬, 결합 상태, 무리짓기에 대한 조종 행동이 ON일 경우에 아래에 대한 문이 이게 실행이 됩니다. 이 내부에 대한 코드를 보면은 이게 태그 네이버들도 호출하죠.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는데 보면은 for 루프를 돌려가지고 비클에 대한 전체 영역을 전부 다 루프를 돌려줘야 되겠죠. 루프를 돌려줘서 여기 보면 태그를 달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태그를 달아주는데 여기에서 if문을 검사를 해서 기준점의 레인지에 대한 거리가 그 객체 두 개에 대한 사이 거리보다 더 클 경우, 그럴 경우에 레인지 내부에 다른 객체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태그를 true로 변환을 시켜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전체에 대한 객체를 전부 다 서치를 해줘서 레인지 내부에 있으면은 true로 변경을 시켜준다. 그런 개념이고, 다시 돌아와서 스티어링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실행이 되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분리, 정렬, 결합의 무리짓기에 대한 조종 행동이 ON일 경우에 아래에 대한 문이 실행이 되겠죠. 아래에 대한 문이 실행이 되는데 calculate neighbor라는 게 이게 실행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대한 렉트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해주는 부분이 이 for 루프를 돌려서 이 셀 자체가 begin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셀의 end까지 이렇게 루프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셀 하나하나가 공간 분할하기에 대한 그 렉트 하나하나가 되겠고, if문을 이렇게 돌려서 셀하고 그 다음에 쿼리 박스, 이게 이제 기준점에 대한 렉트, 기준점에 대한 충돌 반경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면에 대한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셀, 하나의 렉트 반경하고 기준점에 대한 반경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면 셀 내부에 속해 있는 비클들을 전부 다 서치를 시켜줘서 충돌 반경에 들어오면 그거를 이웃으로 추가를 시킵니다. 이 이웃으로 추가시키죠.
전에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태그를 사용을 했지만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네이버드로 이웃으로 이웃 객체로 추가를 시킵니다.